아모레퍼시픽을 12월까지 보고 모으는 게 아닌데요. 아모레퍼시픽은 계속 모으세요. 그냥 어차피 주봉 갭자리까지 갈 거니까.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주봉 갭자리라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전에 저항 구간 맞고 밀렸죠. 자, 아모레퍼시픽 갭자리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봉 갭자리라고 했잖아요. 언제 메꿀지는 몰라요.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반드시 메꾸긴 해요. 그러면은 현가 대비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가 대비해서 21만 원이면은 기대 수익률이 20%가 넘어요. 현가 대비해서 25%예요. 만약에 지금부터 쭉 올라가면 25%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야금야금 나눠서 샀어요. 그랬더니 계속 빠지네요. 막 여기까지도 빠져요. 막 빠지다 보니까 막 12만 5천 원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도 갔어요. 자, 그럼 12만 5천 원 대비 21만 원이면 수익률이 100%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야금야금 매달 나눠서 샀으면 평단가는 꾸준히 계속 낮아질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주봉갭자리는 메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으면은 수익률이 얼만데 거의 평단가 조절됐다고 하면 50% 60%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식 관점으로 크게 그냥 길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아모레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한알령이 해지되던가 아니면 중국인들이 다시 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게 잠잠해져야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잠잠해질지는 몰라요.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니까 그 언제가 될진 모르나 그냥 야금야금 매달 그냥 날짜 정해놓고, 한 주에 16만 원짜리라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적금 드는 분 계시면 한 달에나 그냥 아모레 적금이다 생각하고 날짜 정해가지고 한 달에 한 주씩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는 은행 적금,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주봉갭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언젠간 가겠지 하고 현가에서 몰빵을 했어요. 근데 야금야금 계속 빠지네요. 그러면은 못 버텨요. 스트레스 받아서.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윗갭 있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더 사야지 꼭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진짜 할 거면 그 한 달에 딱 날짜를 잡는 거죠. 나는 내 월급 날이 10월 20일인데 10월 15일인데 월급 들어오면은 월급 들어온 날 한 주 사자. 이런 거 월급 다음 날 한 주 사자. 이렇게 해서 그날 가격이 위든 아래든 상관없어요. 그냥 위면은 위대로 사는 거고 아래면 아래로 사는 거고, 그냥 그렇게 계속 그냥 모아 가시는 거예요. 우량주 갭 투자 같은 경우는 그래야 안 지쳐요. 처음부터 몰빵해놓고 기다리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진짜 빠지면 저 갭자리 언젠간 가긴 간다는데 어떡까 못 기다리겠어 이러면서 포기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넷마블 적금 말씀했을 때도 그때였을 거예요. 넷마블 적금 말했을 때가, 넷마블은 월봉상 11만 원까지 갭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이 구간에서 계속 매달 그냥 사서 모으라고 했죠. 근데 한 번에 샀으면 지겨워요. 계속. 근데 매달 매달 샀으면 평단가는 한 8, 9만 원 선으로 낮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넷마블 적금 만약에 8, 9만 원에서 이 월봉 갭자리 11만 원만 먹었어도 20% 정도 먹는 거고, 그냥 분할 매도로 대응했으면은 20만 원까지 갔으니까 100%, 120% 먹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넷마블 적금을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아요. 아모레퍼시픽도 그냥 그렇게 똑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판 물량의 일부를 여기서 다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사실 문제 없어요. 거래량 없으니까. 제가 이거 같은 경우도 급격한 낙폭의 뭐 절반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시세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했는데 올라갔는데, 오늘 사실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줄 때 여기서 잡으신 분들 어제 ECS 한 7% 8% 먹으신 것 같은데, 그 똘기방.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거래량 없이 빠진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았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낙폭이 좀 심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오늘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예요. 근데 내가 애초에 첫 진입에서 비중 얼마가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비중을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굳이 뭐 지금은 손절 안 해도 돼요. 근데 여차하면 60일선 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그럼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기다려서
여기서 잡았던 물량 1배수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절반으로만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절반 부근이 오면 내가 밑에서 잡았던 물량은 수량을 줄여요. 그럼 초기 물량만 남겠죠? 초기 물량 평단이 낮아진 거예요. 그럼 이 초기 물량 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마다 수익권일 때마다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물렸을 때 기본적인 종목 대응 방법이에요.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량 자체가 받쳐주는 거래량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빠졌거든요. 그럼 얘는 어차피 평단가 이 볼벤 하단 한 9,500원 정도 선으로만 맞춰놓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중요해요. 9,500원 아래로 맞춰놓으면 상관없고 지금 일봉에서도 지킬 자리 잘 지켜줬고요. 주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 차트에서도 240일 지지선에 딱 밟고 끝났어요. 내일이 주봉 마감일이에요. 내일까지만 얘는 7,800원 위로만 안착해주면 추세가 벗어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만원 부근까지도 재차 시세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추매한 거는 사실 60일선 보고 딱 추매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 70점짜리 답안인 거고요. 만약에 추매를 할 거였으면 영진약품을 추매하고 싶었으면은 이 종목은 일봉에서 지지선을 만나는 자리가 현자리이기도 했지만 주봉 차트에서 만나는 자리가 240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추매했으면 전 금요일 종가에 추매를 했을 것 같아요. 금요일 종가까지 얘가 이 자리를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를 확인하고 추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걸 샀어요. 근데 영진약품을 샀는데 얘가 60일선을 이탈을 하네요. 그러면 주봉 차트에서도 지지선을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진짜 답 없고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지지선들을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추매했던 물량의 절반 혹은 추매했던 물량만큼은 그냥 한 추매했던 물량이니까 그건 2, 3% 정도 손절을 하고 충분히 아래 구간에서 다시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영진약품은 어쨌든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옛날에 고점에 물린 거를 이렇게 괜찮은 관점에서 추매를 한 거면 분명히 본인도 생각을 하고 추매를 한 거니까 잘했다고 칭찬은 해드릴게요. 근데 앞으로는 주봉 차트도 보시고 내일이 주봉 마감일인 거를 생각하면 내일 종가까지 보고 추매를 하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내일 종가에서 이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러면 추매를 안 하고 더 아래 구간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